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변칙현상연구소 소장 그레나드입니다. 제 옆에는 어김없이 저희 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유령공학 전문가이자 총각기준 권위자 돋보이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팟캐스트 변칙현상연구소에서는 저희가 지난 20년간 연구한 변칙현상 파일들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팟캐스트는 매주 업로드되며 연구소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게스트 한 분을 모시려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 양양동 아니 양양대장 하늘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섭외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가 알아서 지가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그냥 뭐 썰푼다고 온다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됐죠? 내빼버렸죠. 하남작 특 이 태풍 온다고 안 옴. 그렇죠. 무슨 뭐 무조건 올 것처럼 말을 하더니 막 그냥 뭐 핑계 대면서 막상 당일날에 핑계 대면서 태풍 오는데 잠 오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막 태풍 오는데 내가 어떻게 가?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하남자스러운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명해야 돼요. 하남자로. 그렇죠. 하늘에서 하하남자로 개명을 해야 된다. 하하남자로. 하하남자로 개명. 듣고 있다면 여시나 먹으라고 하고 싶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한번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가 알아서 와야죠. 이렇게 그죠? 뺐는데. 맞습니다. 하남작 특 또 뺨. 맞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또 이 하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부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다음 주나 다다음 쯤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변칙현상 연구소에 광고가 하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상당히 맞습니다. 유명한 회사에 맞습니다. 광고가 들어왔죠.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광고주도 보통 광고주가 아니죠. 저희가 일단 변칙현상 연구소이기 때문에 광고주도 변칙적이다. 어떤 광고주죠? 이 광고주가 지금은 없는 회사에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광고 수주를 과거에서 받거든요. 과거에서 받아서 현재 광고를 하고 광고비는 과거에 있는 저희 계좌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입금을 받고 그리고 이자가 쌓이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인출을 하는 방식으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는 그 TF 디퍼런시에이션 머신이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 TF 디퍼런시에이션 머신을 이용하면은 네가 개발해놓고 이름을 모르면 어떡하지? 헷갈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용하면은 이제 과거에 있는 광고주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섭외를 해서 그렇죠. 현지에서 광고를 하고 이자까지 붙여 먹어서 떼 먹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시티맨으로 승부하다. 휴대폰 휴대가 편리한다. 휴대폰 도가 선명해야 한다. 휴대폰 충격이 강해야 한다. 휴대폰 느낌은 가벼워야 한다. 시티맨은 자신감도가 뛰어나 촬영 중 기술기도 깨끗한 동화를 약속합니다. 작다 가볍다 가나다 시티맨 현대전자. 그래서 시티맨 현대전자의 시티맨 광고였습니다. 네. 오늘 변칙 현상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일단 돋보이 박사님이 그 고향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돋보이 박사님이 고향이 돋보이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셨지만 친가 고향이 강원도에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강원도에 있습니다. 강원도 아주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음. 근데 신기하게 생선이 유명해요. 황태가 유명합니다. 황태. 자, 지금 말하는 것만 들으셔도 우리 이제 청취자 중에 3040 여러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한국에서 황태가 제일 유명한 그곳. 그리고 그곳이 바로 어디죠? 바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그리고 저희 친가는 구만동입니다. 구만동. 맞습니다. 이름부터가 좀 살벌하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칙 현상 쪽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다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특이한 곳이에요. 변칙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이 일어나는 변칙적인 곳이다. 네, 맞습니다. 황태로도 유명하지만 변칙 현상으로도 유명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돋보이 박사님이 자신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10수년간 이 지역을 연구해서 변칙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오셨죠. 하지만 완벽하게 규명하는 데는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변칙 현상입니다. 제목은 내가 용대리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래서 이제 돋보이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생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유령공학과.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듣기로는 교수님이 유령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확실히 무조건 되는 학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미 지역에 있는 이제 네. 유령공학의 연구소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거기로 취업을 하라고 교수님께서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갖고 학생이 물었죠. 구미라는 것이 아무래도 생소하니까. 그래갖고 교수님한테 물었죠. 교수님 구미엔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편의점은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대리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용대리 같은 경우 용대리 구만동 그 돋보이 박사님이 이거 이 마을이잖아요, 일종이. 맞습니다. 작은 마을이잖아요. 동네죠. 주민이 얼마나 되죠? 주민이 몇 명이 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있으면 얼굴을 알죠. 있으면 얼굴 알죠. 아, 누구네 걔야. 그러니까 걔도 알잖아요. 걔 그죠? 다 알아요. 걔 다. 얼굴도 알잖아요. 걔 고양이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에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이제 좀 편의 시설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참 신기한 네. 일이 있단 말이죠. 이게 네. 그 보통 동네마다 식당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근데 있어요. 무려 이 작은 동네에 식당이 2개 있습니다. 식당이 두 개나 식당이 딱 2개 있고 다른 건 없어요. 편의점 있나요? 편의점이 있긴 합니다. 네, 이따 말해드릴게요. 편의점은 있고 근데 그리고 뭐 분식집 있나요? 분식집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 없죠. 그런 거 없고 식당이 딱 2개가 있는데 식당이 뭐냐? 근데 식당을 하면은 장사가 그래도 장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분식집을 한다던가, 그렇죠. 아니, 무난하니까. 백반집을 한다던가. 백반집 무난하죠. 네. 그래야 되는데 송호회집이 2개입니다. 송호회집이 2개. 그러니까 송호회집이 있는데 그 옆에 송호회집이 있어요. 송호회집 바로 옆에 송호회집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그 한쪽 끝에 송호집, 한쪽 끝에 송호집이 있고 이게 아니고 그냥 두 군데 있어. 송호회집 바로 옆에 송호회집. 거기가 일종의 시내죠. 거기가 그렇죠. 식당 2개 있으니까. 밥 먹자 하면은 오늘은 어느 송호회집을 가려나, 좀 위에 가려나 아래 가려나. 그렇습니다. 하는 그래서 거죠. 이제 송호회집 그 메뉴가 뭐예요? 송호회집은 말 그대로 송호회를 팝니다. 근데 이게 송호회만, 네. 송호회를 키로로 팔아요. 키로. 몇 키로? 키로로, 2키로. 2키로만 주세요. 3키로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2명이서 가서 3키로 주세요 하면은 1.5키로만 먹어. 사장님이 말리십니다. 그렇죠. 그런 정겨운 곳이고. 근데 두 분도 이제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 식당 하시는 두 분도 친척이라든가 뭐. 서로 다 알 거예요, 아마. 아마 다 아는 사이고 뭐 그런데 일단 식당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에서 이 다리를 하나 건너가면 편의점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다리를 하나 건너면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 다행히도 이게 GS25다. 그냥 구멍가게가 아니라 진짜 편의점. 진짜 그죠? 편의점. GS25. 근데 24시는 아니지만 맞습니다. 24시는 아닌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진짜 GS25가 있다. 이상한 구멍가게가 아니라.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이거 진짜 변칙 현상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뭐죠? 편의점은 이제 보통 라면 팔고 김밥 그렇죠. 팔고 이러는데 그렇죠. 뭐 냉동 음식. 네. 거기는 크게 현수막으로 아침 식사 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아침 식사 됩니다. 네, 그거 듣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편의점에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뭐가 나올지 상상을 못하겠어요. 라면을 끓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아마 황태 백반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GS25예요, 여러분. 브랜드 편의점입니다. 근데 현수막으로 아침 식사 됩니다라고 적혀 있다는 게 네,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변칙적이죠. 이게 시킨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왜냐면 송호회집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굳이 가서 그러니까 얻어먹는데 편의점 점주가 하시는 거죠, 그 아침 식사를. 그럴 거예요. 무조건이죠. 아니 근데 그 어떻게 메커니즘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편의점이란 게 식당 아니잖아요. 식당은 아니죠. 할 때가 어디서 먹어요, 근데 아침 식사 시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시켜본 적이 있어야 아는데. 근데 누구한테 주문을 그냥 알바한테 가갖고 여기 백반 2개요 그러면 그냥 아침 식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 아침 식사야? 그리고 왜 점심도 아니고 왜 준비하기 힘든 아침을 해? 뭐 부지런하신가 보죠, 사장님이. 송어회집이 아침에 안 여나요? 근데 회를 아침에 먹진 않죠, 잘. 그러니까 약간 경쟁이 되려면 아침 식사를 해야죠, 이제. 틈새 시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더 소개해드릴 게 많은데 치킨 배달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네요. 이건 뭔 뜻인가요? 치킨 배달 이게 보통 저희가 서울에 사니까 치킨을 많이 시켜 먹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치킨을 많이 시켜 먹는데 여기는 신기하게 치킨을 시키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에는 치킨집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오토바이로 올 수가 있어요. 네. 간단하게. 하지만 여기는 가장 가까운 치킨집이 30분이 걸립니다. 차 타고.
차 타고 30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무슨 뜻이냐? 차 타고 30분이요? 마을에 치킨집이 없는 거죠. 마을에 치킨집 없습니다. 예. 근데 치킨을 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반대로 말하면은 치킨을 시키면 차가 와야 돼요. 그 차가 와야 돼. 오토바이로는 갈 수 없다. 오토바이로 올 수가 없어요. 오토바이로 올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아까 말했다시피 산골짜기고 굉장히 춥기 때문에 만약 겨울에 치킨을 시켰다? 오토바이로 오면은 아마 중간 지점에서 죽을 거예요. 얼어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생존이 설명을 있지 해드리자면 지금 그 용대리라는 곳이 산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강 하나 끼고 있잖아요. 강 하나 끼고 있고 산에 있잖아요. 이제 용대리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내설악 관문입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내설악 관문입니다. 그게 뭔 뜻이죠? 그러니까 설악산 이 내 안쪽 안내자거든요. 안내자. 예, 내설악 관문이라고 이제 설악산 국립공원 쪽에 그 설악산 안쪽으로 들어가는 관문. 내설악 관문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용대리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온도가 낮죠. 낮은 수준이 그래서 아닙니다. 그 우리 도포이 박사님 할머님이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날씨와 관련돼서 네네. 하신 말씀인데 제가 군 입대하기 3일 전이었어요. 제가 4월 군번인데 4월 14일에 그러니까 군 입대하기 3일 전에 할머니 집에 갔어요. 네네. 4월이면은 봄 날씨잖아요, 보통. 4월엔 본 날씨죠. 살짝 쌀쌀한 정도 그래봤자. 살짝 쌀쌀? 저는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추운 거야. 네. 세상 너무 추웠어요, 진짜. 몇도 정도 돼? 영하였나요? 그거까진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한 30분 이상 밖에 있다가는 얼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맛있다. 근데 할머니가 마중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 너무 추워요 이 동네 하면서 했는데 할머니께서 춥긴 뭘 추워 6월 날씨구만 장갑 끼시고 나왔는데 6월에 6월에는 대체 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이제 제가 7월 달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 네. 거기 일단 그 동네는 기본적으로 에어컨이 있는 집이 없습니다. 그 재밌다. 에어컨이 에어컨이 없다고요? 에어컨이 없어요. 여름에도 왜냐면 창문 열면은 추워요. 선풍기, 여름에 추워. 선풍기면 된다. 선풍기도 잘 안 틀긴 해요, 사실. 네, 선풍기. 맞아. 선풍기도 없어요. 제가 선풍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없어요. 근데 없어. 한국에 그런 곳이 있나? 무슨 대관령도 아니고. 대관령보다 추울 거예요, 아마. 대관령 고도가 높은. 거기가 일단 바람이 세거든요, 거기가. 네. 평소에도. 그러니까 옛날 지역 별명 풍대리였어요. 바람이 세서 바람풍자에서 풍대리였는데. 그러네. 그러니까 일단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개 추워요, 진짜. 여름에도 추워요. 밤에 창문 연다? 그럼 얼어 죽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 여름에 가면은 차도 양옆으로 텐트가 쫙 쳐져 있어요. 왜요? 시원하니까 놀러 오는 거지. 그런 게 있구나. 기후가 좀 말이 안 되네. 분명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서 우리나라는 사계절 뚜렷한 나라라고 보지 않습니까? 거기는 겨울은 확실히 뚜렷합니다. 겨울은 근데 진짜. 다른 것도 다 겨울이잖아. 근데 그러면 아니 근데 그곳의 겨울은 이제 이거 나 겨울 이런 느낌. 냉대 기후죠. 냉대 냉대 기후죠. 기후. 뭐 그런 날씨니까 치킨 배달이 오토바이로 한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오면 아이스 치킨 돼서 오기 때문에 치킨 그 차갑게 식어서 진짜. 오면 슈넬 치킨이 돼버리기 때문에 진짜. 일단 전자레인지 돌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을이 작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작은 마을 같은 경우는 서로 다 알고 아는 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또 축하할 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그렇죠. 뭐 대학에 합격한다든가 어디 뭐 시험에 합격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 축하할 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사람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뭐 지인들이 모여갖고 축하를 해주거나 또는 뭐 좀 요란스러운 학교면은 뭐 우리 학교에서 몇 명이 합격했습니다 이러고 학교 외에다 현수막을 걸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현수막 문화가 존재를 하는데 이곳의 현수막 문화는 좀 독특합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집안을 자랑해야 돼요. 누구네 아들, 누구네 딸, 서울대 합격. 실제로 본 겁니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합격. 그죠. 그러니까 실명만 쓰는 것부터가 일단 말이 안 되는데 실명을 쓰는 것부터가 누구네 딸, 누구, 그러니까. 어디 합격. 무슨 그러니까 집안까지 그냥 공개를 해버린다. 호적까지. 호적까지 다 호적까지 공개해버립니다. 이곳에서는 비밀은 없어요. 누구누구네 딸 누구 어디 합격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어디다 걸어놓는다고? 제가 봤던 거는 네. 버스 정류장 내리잖아요. 다리에 걸려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냥 딱 보여. 아니 그거를 그냥 실명으로 그냥 못 밖으로 그냥 걸어버린다. 뭐 그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도로명 주소를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도로명 주소를 다 쓰죠. 도로명 주소가 안 익숙해도 구주소. 네, 구주소를 그래도 쓰죠. 구주소 집안을 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은 뭐 좀 나이가 있으신 청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옛날엔 통하고 반이라는 걸 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통하고 반, 네, 맞습니다. 통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상당히 오래전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좀 행정구역 개편이 좀 늦게 이루어져서 돋보이면 불과 한 8년 전만 하더라도 이걸 썼다고. 제가 고등학교 때였나? 네네. 치킨을 시키는데 몇 통 몇 반 이러는 거예요. 무슨 9만동 몇 통 몇 반. 몇 통 몇 반. 뭔 소리지?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뭐 새 주소 다 붙어 있긴 해요. 일단은 붙어 있어. 근데 네. 거기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통과 반으로 편하게. 통과 반으로 다 편하게. 아 그리고 우리가 날씨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잊어버렸네요. 그러니까 날씨가 워낙에 춥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쪽에 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 마을 맞습니다. 자체. 그 강을 네. 끼고 있는데 이제 강이 겨울에 하도 추우니까 깡깡 얼어요. 깡깡. 그렇죠. 깡깡 어느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얘기는 아니고 네. 강이 얼면은 썰매장이 열려요. 그러니까 썰매장이 열린다는 게 진짜 거기서 열어버려. 그 장사를 해요 거기서 강을 장사를 뭐 진짜 입장료를- 장사해요. 네, 입장료를 뭐 받는 거. 아는- 썰매를 빌려주고. 아는 분이가 뭐 눈썰매 하고 뭐 눈도 모아 왔겠지. 눈이 많이 오니까 네, 네. 눈도 모아오고 뭐 얼음 그냥 천지가 얼음인데 그냥 썰매 빌려주는데 바람이 세잖아요. 네. 썰매 얼음 썰매 이거 꼬챙이로 해야 되잖아요. 네. 안 해도 앞으로 가요. 네? 그런 거 안 해도 앞으로 가요. 말이 돼요? 그게 뭐 네. 도치 달려 있어요? 그 도시 달리는 건 아닌데 그냥 앞으로 가더라고요. 저 옛날에 탔을 때. 이상한데 이거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네. 꼬챙이가 무슨 용도냐? 브레이크. 아 그러니까 멈춰야 돼. 그러니까 딴 데서는 이거 앞으로 가려고 고챙이를 쓰는데 거기서는 그곳에서는 멈추기 위해 안돼 여기 절벽이야 이러면서 살기 위해서 꼬챙이를 씁니다. 그건 진짜 신기한데 근데 그거. 진짜 꿀잼이에요, 꿀잼. 근데 이게 네. 강이 하도 깡깡오니까 네네.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차 타고 저 다리까지 언제 가? 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네. 강 위로 차가 갑니다. 그냥 쭉 가요. 그러니까 저기까지 돌아가려면 한 10분 더 걸리겠는데 10분 아끼려고 그냥 강을 건너요. 차 타고. 그냥 네. 목숨값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일종의 신뢰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서로 이제 자연과 신뢰 관계가 돈독히 쌓여있기 몇십 때문에 년을 봤는데 저 강이 깨지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그냥 건너요, 건너. 뭐 차를 타고 그냥 차도 아니었어. 좀 큰 차 있잖아요. 트럭이요? 트럭은 아니었고 조금 어. 스타렉스 이런 느낌? 스타렉스면 웬만한 1톤 트럭보다 크죠. 근데 그게 가더라고요. 내가 본 건 그거였는데 제가 본 건 그거였습니다. 그 강위로 가더라고요. 무궁하고. 박사님도 타고 계셨어요 그때? 아니요. 저는 그냥 옆에서 봤어요? 그냥 옆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봤는데 지나가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도로를 벗어나더니만.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저희는 강 위, 그 네. 다리 위로 가고 있었는데 네. 다리가 있으면은 아래로 강이 보이잖아요. 네. 강 아래로 조그맣게 스트렉스가 막 강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강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죠? 강이 꽤 넓어요. 근데 어. 꽤 넓고 그러니까 다리도 꽤 길기 때문에 그만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돌아가기 싫다고 그거를 그냥 강으로 그냥 돌진해가고 그냥. 맞죠. 별 수 있겠습니까? 어, 바쁜데. 치킨 식는데 그렇죠. 막 약간 좀 기후가 살짝 우리나라랑 좀 다른 거 혹시 알래스카에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지. 그렇게 하는 한국입니다 여기는 강원도예요. 여기가 무슨 호주 멜버른주 강원도가 아니라 한국 강원도예요. 한국 강원도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네. 갑자기 눈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네. 이제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가 있고 양옆으로는 보통 그 풀이나 이런 무슨 그렇죠? 느낌인지 아시나요? 당연하죠. 네. 비포장이 된 곳이 있는데 네. 이 새하얀 아무도 안 밟은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제일 먼저 밟아야지 하고 점프해가지고 두 발로 착지를 탁 했는데 네. 눈이 겁나 많이 왔던 거예요. 1m 넘게 온 거예요. 거기 그냥 팍 박혀가지고 네. 한 거의 명치까지 탁 박혀서 네. 움직이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 빼내줬어요. 그렇죠. 눈 얘기는 저 좀 많이 들었죠. 눈이 얼마나 내리죠? 보통 겨울에 많이 내릴 때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은 1m는 기본으로 오는 것 같아요. 2m면은 거의 허리까지 오는 건데. 허리까지 와요 일단. 못 다니잖아요 그러면. 못 다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눈도 그 정도 되면. 눈이 많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겁나 큰 트럭이 다닙니다. 그 눈이 오는 순간부터 제설차가 제설차가 진짜 겁나 커요. 제설차는 있네요 그래도. 제설차가 당연히 있어야죠.
거기는 항시 대기입니다. 항시 5월, 6월에도 대기예요. 아 그때 눈이 내릴 수가 있어요? 5월에 내린 건 봤는데 6월에 아, 5월에 내린 걸 봤다고요? 5월에 내린 건 봤는데 아니 5월에 눈이 내린다고요? 5월에 눈 내립니다. 불안까지 마세요. 무슨 뭐 진짜야. 6월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게 불안지 아닌지 제가 보진 못했으니까 모르겠고. 아니 근데 5월에 내리면 6월에도 내릴 수 있는 거야 사실. 마치 아니 뭐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뭐 굴을 파고 다닌다 뭐 그런 얘기를. 맞아요. 옛날에는 눈이 많이 오면 굴을 파고 이어서 막 다니고 그랬다고. 맹꽁이 소나기소나 보던 뭐 그런. 약간 땅굴 느낌으로 막 파고 다닙니다. 아 땅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쪽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은 6.25가 난 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맞습니다. 그 구만동 사람들은 말이죠. 네. 6.25 전쟁을 네. 신이 내린 축복이다. 아, 그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 전쟁인데 왜 그렇게 축복으로 생각을 한다니까 말이 안 돼 보이는데. 왜냐면은 옛날에는 네. 거기가 북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북한 땅이었는데 이 전쟁이 나서 남한 땅이 된 거야. 전쟁에서 다행히도 그냥 전쟁 안 났으면 북한 땅은 계속 있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제 전쟁이 나서 이제 남한 땅이 됐고 남한 땅이 됐어요. 인조국에서 이제 진짜 고깃국이 됐다. 진짜 다행이네요, 진짜. 진짜 다행입니다. 아유, 돋보이 박사님도 못 내려오실 거. 저희 못 내려오실 수도 있었네요, 진짜로. 아오지 갈 뻔했죠. 뭐. 북한에 저기 뭐 정보부에서 일하고 계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쪽에서 변칙 현상. 그쪽에서 변칙 현상을 연구했을 수도 있겠죠. 아,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또 이제 황태도 유명하고 또 송어도 유명하고 그렇죠. 또 아침 식사 되는 편의점도 있지만 또 유명한 게 뭐 송이가 좀 좋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송이 이제 송이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맞습니다. 추석이 되면은 이제 온 동네 아저씨들 다 모입니다. 송이 따러 가자고. 온 동네 아저씨 그러니까 이 송이가 또 네. 한 번 밟은 자리에는 송이가 다시 안 나요. 이 무슨 의미냐? 네. 멀쩡한 길에서는 송이가 날 수 없다. 아, 멀쩡한 길에서는 송이가 날 수 없다. 그 송이를 따려면 사람이 안 가는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가야 돼요. 절벽 네, 타고 뭐 난리를 쳐야 되는데 네. 굳이 가요 또. 맛있거든. 송이를 그렇게 좋아하시나 보죠? 아, 송이 좋아하죠. 그 송이면 한 송이만 있어도 그 소주가 몇 잔 몇 병인데 아저씨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아저씨들 겁나 좋아하죠. 네, 송이를 그렇게 따시는데 송이를 그렇게 그러니까 막 절벽을 타야 되고 사람이 안 가는 곳을 가야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저 예전에 송이 한 송이 통째로 한 입에 먹었다가 막 그 있잖아요 아저씨들 이 녀석 봐라 하면서 이거를 한 입에 먹네. 저거 안 하면 소주가 송이로 소주가 5병인데 아니 그 10시간을 먹네. 어떻게 먹는 건데요? 그냥 송이를? 그러니까 송이를 구워 먹어도 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따오시면은 이제 그냥 생으로 네. 슥만 슥슥 닦아가지고 기름장 해서 그냥 찍어 먹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 기름하고 소금하고 해갖고. 네, 그래 그거 한 입에 먹으니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얼마짜린데 그거를 팔지는 않으시고 먹으려고 먹으려고. 뭐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한데 팔진 않겠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겠죠 뭐. 그래서 예전에 그 산을 어른들을 많이 따라가셨잖아요. 아 맞습니다. 뭐 두꺼비 얘기를 뭐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뭔 예전에 이제 산을 가다가 네. 계곡을 지나게 돼요. 네. 왜냐면 산이다 보니까 어쩔 수 네, 없이 계곡을 지나게 되는데 네. 처음 개구리인 줄 알았어요. 이 개구리를 보고 네. 이 흥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동네 아저씨들이 네. 겨울이 특히 겨울이 되면은 겨울이 아니어도 먹긴 하는데 네. 네. 개구리를 잡아먹습니다. 개구리를. 네. 네.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제 개구리들이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바위에다가 큰 돌을 집어 던져. 팡 던지면은 네, 그 개울에다가 네, 개울에다가 얼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해머로 깨요. 일단 해머로 깨고 해머로 개울을 깨갖고 물이 좀 나오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망치 말고 해머로 깨야 돼요. 해머. 뭔 차이예요? 엄청- 슬리치 해머요. 네, 엄청- 슬리치 해머 그 철거용 그 연락 큰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걸로 깨요. 그거 아니면 안 깨져가지고 그냥 망치로 한 세월 네, 파야 네, 돼서 네, 네. 깬 다음에 큰 바위가 있잖아요. 큰 바위. 그렇죠. 강이나 계곡이니까 네. 그 위로 큰 돌을 또 던져요. 그러면은 겨울잠 자던 개구리들이 기절해서 둥 떠요. 아 물 위에 등 떠요? 둥 떠요. 물 아래서 겨울 자다가. 자다가 그럼 그거 다 아. 집어요. 그 둥둥 뜬다고요 그게? 치기만 해도? 떠요. 아니 그 개구리 그렇게 많아요? 아 뭐 있는 많은 데는 많고 없는 데는 없고 뭐 그게 근데 북불 진짜 치면 뜬다고요? 겁나 세게 팡 누가 봐도 아니. 와 저거는 저건
야 사람들 밑에서 자고 있으면 깨어나겠다 그런 정도로. 그렇죠. 이제 브라질에서도 느꼈을 정도로. 근데 기절해서 깨고 그거를 이제 잡아다가 구워 먹죠. 구워 먹는다. 구워 먹거나 탕해 먹거나. 저 사진도 있어요. 탕해 먹는 탕도 거. 있어요? 탕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네. 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매운탕처럼 해가지고 그 살 발라갖고 살을 바르지 않아요. 통째로 넣어요. 그 아저씨들은 뭔 소리예요 이게 그냥 내장만 빼갖고 그냥 넣는다고요? 내장도 안 빼요. 뭔 소리예요 이게 그냥 개구리 점액질 제거도 안 하고 그냥 넣는다고요? 씻죠. 일단 씻긴 씻는데 내장을 하진 않아요. 밀가루로 뭐 해야 되는데 보통? 소금에 빡빡 하겠지. 아 근데 그걸 그냥 내장도 안 하고 그냥 푹 집어넣는다고요? 아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냥 개구리 본체, 볼게요. 완전체. 볼게요. 근데 음. 아니 개구리 원래 그렇게 먹는 거였나? 보통 구워 먹죠. 손질을 좀 하죠. 전 몰라요. 제가 봐온 거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드셔보셨죠? 저 개구리 구워 먹어봤어요. 탕은 안 먹어봤고. 탕안 먹어봤고 구워 먹었는데 뭐 서울 저한테 서울 촌놈이라 이런 것도 못 먹는다고 도발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홧김에 그냥 먹었는데 혼자 12마리 먹고 아저씨들한테 욕 먹고 아니 12마리요? 12마리 맛있더라고요 그게. 그거 뭐 닭 한 마리 될 건데 그거. 근데 이게 개구리를 12마리 먹은 게 아니라 네. 12마리 어치의 다리만 먹었어요. 욕을 먹을만 하죠. 이거는 그거는 문제 있는 거죠 그거는. 그쵸. 다리가 역시 제일 맛있나요? 다리가 제일 맛있습니다. 살이 많아서. 근데 무슨 맛이죠? 닭고기 맛이라고 다 그러더라고요. 닭고기 맛? 닭고기 맛이라고 아니 근데 해야 되나? 그냥 고소해요. 고소하고 닭고기 맛이 굳이 찾으라면 닭고기죠. 굳이 찾으라면 진짜 굳이 찾으라면. 근데 예전에 매트릭스 영화에도 그런 말 나왔는데 무슨 뭐 이상한 고기는 다 닭고기 맛이라고. 악어 고기도 닭고기 맛, 뱀 고기도 닭고기 맛, 개구리 고기도 닭고기 맛, 두꺼비 고기도 닭고기 맛. 그래갖고 뭐 좀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막 야 우리가 매트릭스에 있는데 얘네들이 프로그램 코딩을 잘못해갖고 그냥 이상한 고기다 싶으면 무조건 닭고기로 그거를 입력을 해버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니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닭고기 맛이고 개구리 맛.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개구리는 약간 아저씨들을 먹는다. 아저씨 먹는 개구리를 보면 먹는다. 네. 이렇게 어린 마음 어렸을 때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바위에 그때는 가을이었죠. 가을이었을 거예요. 가을이었고. 가을이었는데 네, 이제 아저씨들 따라가는. 아저씨들 따라가는데 네. 바위 위에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네. 개구리가 있어가지고 개구리 하고 가리켰는데 네. 아저씨들이 네. 아 저건 두꺼비야 그건 못 먹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두꺼비 독이 있으니까 그건 못 먹어 이러는 거예요.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저 자식이 개구리 12마리 처먹더니만 저것도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두꺼비. 네. 두꺼비는 못 먹죠. 두꺼비 못 먹죠. 네, 좀 못 먹으면 먹는다고 안 돼요.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개구리 뭐요? 개구리도 몰랐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또 사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개구리 사냥 아까 전에 묘사하신 개구리 사냥은 사실 그냥 거의 원시인 같은 무슨 해머로 쳐갖고 깨갖고 큰 바위 던져갖고 개구리 기조시 이거 사실 한 5,000년 전에도 할 수 있었던 방법이에요, 그죠? 맞죠. 근데 이제 또 신문물을 접하시니까 이제 또 상위 도구를 획득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잠깐 이게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안 그래. 다 옛날 얘기예요. 맞지. 지금은 이런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은 나 어렸을 때 돋보이 박사 한 30년 전이죠. 40년 전이죠. 지금은 안 그렇다 들었어요. 지금은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옛날이니까. 진짜 옛날이니까. 진짜 옛날 얘기니까 그 흑백 사진에 있었던 옛날 얘기. 근데 이제 공기총을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개인 소지 콜렉션이 있었다고. 공기총 콜렉션이 있었고.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진짜 옛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네, 경찰서 신고해서 경찰서에다 두세요. 근데 지금 옛날에 어떠셨다고 그랬죠? 공기총으로 네. 까마귀 잡아먹고 빵. 근데 그 신고 안 된 공기총이죠. 근데 그 출처가 보통 해주나요, 불분명한 그거? 출처가 불분명. 아까 포수 등록을 하면 되는데. 포수는 아니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좀 출처가 불분명한 공기총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보통 경찰서에다 신고하고 놔두고 그래야 되는데 옛날이면 또 그게 또 느슨하니까. 근데 막 지하실에도 있고 그랬다면서요. 맞죠. 지하실에 놔두고 이제. 근데 소문 들리는 전설로는 그냥 사냥용 공기총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총도 있었다고.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막 6.25 때 뭐 하나씩 뭐 그렇지. 우라카이 했을 수도 있고 그죠? 김빠이라고 그러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대리 사람들은 애완동물도 보통이 아니다.
아 맞습니다. 기상천외한 일이 있었죠. 이거 변칙 현상입니다. 자, 애완동물을 보통 개나 뭐 고양이, 뭐 닭, 돼지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특이해봤자.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네. 언급해도 되나? 뭐요? 아저씨가 네. 너구리를 키우세요. 너구리를 키우게 됐어요. 네.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아저씨가 산에 가셨는데 네. 야생 너구리가 있더래요. 그 너구리가 계속 쫓아와가지고 아저씨가 그래 나랑 가자. 쫓아왔다고. 쫓아오다가 아저씨를 쫓아왔다. 아저씨 네. 쫓아오니까 그래 가자 하고 그냥 집어온 거예요. 아니 그걸 왜 그걸 그래 가자가 뭐예요 그게? 아니 야생 너구리를 야생 너구리를. 광견병 걸렸을 수도 있는데 그 몰라요. 그 동네에선 통하지 않아. 더 강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이미 한 번씩 걸리셨을 수도 있어. 면역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은 네. 거기 할머니 집 쪽에 사촌이 있는데 네. 사촌이 누가 아저씨네 너구리 키운데 보러 가자 해서 뭐, 너구리? 너구리를 키운다고? 아니 오케이 너구리를 누가 키워? 오케이 가자 하고 갔는데 네. 아저씨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얘가 키우려고 어디서 뭐 입양을 받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야생 너구리인데 나를 잘 따르더라. 네. 진짜 아저씨만 따르더라고요. 근데 따르긴 따라요. 따르긴 따라요. 어떻게 된 일이지? 야생 너구리는 애초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끼 때부터 키워도 야생성이 있어갖고 개처럼 따르지 않는다 들었거든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니까 그거를- 변칙현상 연구소에서 다루지. 그러니까 변칙 현상이라니까 이거 마을 자체가 뭐 아니, 어떻게 너구리를 기르지? 그건 이해가 안. 그래서 뭐 그냥 개집 만들어서 뭐 주고 그랬어요? 그냥 풀어놨는데 안 도망가던데? 마당에다가? 네. 지금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꽤 그게 몇 년 된 이야기라서. 아, 그러니까 저 대학교 다닐 때니까 그렇게 네.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우리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죠. 하여튼 뭐 굉장히 신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을이 작다 보니까 보통 옛날처럼 이것도 진짜 저희 부모님 어린 시절에 들었던 얘기인데 보통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이 냉장 시설이 발달하지가 않았으니까 한 마리 각 집마다 한 마리씩 잡아서 마을 전체가 같이 먹고 또 다음 집이 잡으면 그것도 마을 전체 같이 먹고 뭐 이런 미풍양속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용대리는 그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냉장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돼지 잡을 거요? 막 돼지 먹을 거냐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화도 안 해. 집집마다 돌아다녀요. 그래, 차 타고 돌아다녀. 누가 쭉 들어와. 아니 전화해도 되잖아요, 근데. 아이 그냥 낭만 없게 뭐 전화해요. 뭐 봉화를 피우던지 직접 오던지 해야지.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김씨대 돼지고기 먹을 거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와가지고 네. 먹는다 하면은 돼지를 잡아요. 돼지 한 마리를 잡는데 얼마나 이제 러프하냐면은 이게 네, 털이 있어요. 삼겹살에 보통 털 없잖아요. 당연하죠. 털이 있어요. 근데 돼지 털. 근데 도축이 허가를 받고 하는 도축은 아니잖아요, 그게. 난 몰라. 전 몰라요. 전 모릅니다. 그냥 그쪽에서 고기 좀 잡는다는 분 한 분 불러갖고 그냥 착착착 해갖고 그냥 그때 그대로 먹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신선하긴 하네요,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개 맛있습니다. 근데 털만 빼면은 괜찮았어. 뭐 그거 피부 떼면 되니까.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신선하잖아요. 진짜 개 맛있습니다. 보통은 도축한 지 몇 시간 지나기 전까지 맛있고 그 다음부터 사후 경직돼서 맛없고 그리고 숙성해지면서 다시 맛있어진다 들었거든요. 근데 완전 초신선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신선. 사후 경직 이전에 그냥 와요. 바로. 아직 근육이 살아 있을 때 그때 먹으면 뭐 이거는 사실 경험하지 할 수가 없는 경험이에요. 웬만해서 서울에서는. 왜냐면 못하죠. 잡으면 일단 숙성이 돼갖고 오니까 항상. 맞죠. 저는 해봤다는 거. 그죠. 용대리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돼지고기를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를 먹는 굉장히 스탠다드한 방식이다. 맞습니다. 용대리 음식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용대리 무슨 음식이 있었죠?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네. 저희 동네에는 네. 송어회집 2개밖에 없고요. 집 두 개. 조금 더 가면은 화덕 피자집이 있긴 해요. 아니 존나 안 어울리는데요? 화덕 피자집이 거기서 왜 나오죠? 저도 몰라요. 뭐 아니 그게 왜 나오냐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분식집도 아직 얘기 안 했는데 화덕 아니, 피자집이 왜 나오죠? 근데 확실한 건 저는 분식집은 본 적이 아니 없어요. 분식집도 없는데 화덕 피자집이 있다고. 화덕 피자집이 있고 그럼 할머니들이 그거 가서 드세요? 할머니들이? 저는 거기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먹는 아무튼.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있으니까 하겠죠. 뭐.
근데 그 집 개가 한번 저를 계속 쫓아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 알더라고요. 화덕 피자네 개네 하면서 개 얼굴도 알아. 뭐 개 얼굴도 알아요. 뭐 그래서 보통 집에서 뭘 먹죠? 용대리 그쪽. 나물을 많이 먹고 기본적으로 산이다 보니까 네. 나물을 많이 먹는데 나물도 보통 따오세요. 산 가서 나무를 직접 따오시고. 할머니가 뭐 따오시고. 당연하죠. 뭐 사오시겠어요? 주변에 널린 게 나무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그쪽 뭐야 집 앞에 가면 야생 산딸기도 있으니까 산딸기 열리면 산딸기 먹고. 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 오디도 열리고 저 복숭아도 열리고 해요. 다 복숭아? 복숭아 요즘 못 봤는데 예전에는 있었어요. 네, 복숭아 충분히 있을만하죠. 그래갖고 뭐 그냥 뭐 남은 비빔밥 이런 거 먹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맛있게 야무지게 먹죠. 강원도 하면 또 뭐 나물 이런 거 비빔밥. 그 비빔밥이 진짜 맛있어요. 근데 고추장에. 참기름에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참기름 또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참기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고춧가루, 꿀 이거 세 개는 마트에서 그냥 사지 않거든요, 보통. 맞습니다. 왜냐면 가짜가 많다고 그래갖고. 이 중국산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그죠. 또 중국산 참기름, 중국산 고춧가루 그리고 일단 그 설탕물 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짝퉁이 많아갖고 그래서 듣기로는 이제 저도 실제로 좀 본 거지만 그 아주머니들 사이에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서 좋은 고춧가루가 있으면 시골에 좋은 고춧가루가 있으면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돈 어느 정도 해갖고 나눠준다고. 맞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커넥션이 다 있어야 돼요. 저희 집도 그래요. 카르텔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는 사람들끼리. 우리 그 건너편 옆집이 큰 이모네 그 저기 시골집에서 그 고춧가루가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딱 배분을 하는 좀 이런 식으로 카르텔이 형성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카르텔의 끝 부분에는 이제 생산지가 있는데 용대리도 그 중에 하나나. 맞습니다. 참기름 생산지에서 먹는 거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튼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 많이 일어난 용대리고 사실 공개를 할 수 없는 일도 좀 있었죠. 네. 네, 그거는 됐고.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잔잔하게 진행을 했는데, 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감사드리며 저희는 또 다른 파일을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치맨!